안녕하세요.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약무팀입니다. 본 교육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서초구 보건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강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으로 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나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교육을 2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이며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을 신규 개설하였거나 지위 승계한 경우 또한 타 시도구에서 전입한 경우와 신규 마약류 관리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타 시도구에서 발급한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2시간으로 아래의 교육 1과 교육 2 모두 수강해야 2시간 교육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 수료 확인 후에 서초구 보건소에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2시간 중 지금 수강 중인 교육 1은 서초구 보건소에서 제작한 교육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의 취급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최신 법률 개정 사항,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 2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제작한 교육으로 마약류 취급 보고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대한 상세 내역과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의 정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부 마약류 취급 보고에서는 마약류의 구입, 양도, 조제, 투약, 폐기보고 등의 취급 보고와 마약류 오남용의 방지를 위해 최근 시행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 마약류 관리에서는 마약류의 저장, 사고 마약류 처리 등 마약류를 실제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 다빈도 위반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자주 발생했던 위반 사항 및 질문들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암 환자의 통증 조절, 수면 진정제, 건강검진 등 여러 질환과 검사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오남용되는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과 중독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졸피뎀, 다이어트약,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취급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취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올바른 마약류의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정의 및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자의 종류 및 허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약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란 법 2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부 마약류 취급자들은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마약류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약류를 각각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으로는 모르핀, 페치딘, 코데인, 옥시코돈, 펜타닐 등이 있으며 모든 마약은 취급 보고 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바르비탈류, 디아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케타민, 디에타민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되며 그 외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 관리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마약류는 겉포장과 용기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니 의약품 구매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기침약 등에 한해마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을 보고 한해마약도 마약류에 포함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마약은 마약류에 해당할까요? 한해마약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해마약이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한해마약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마약류처럼 취급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약류의 정의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아제팜은 마약류가 아니다. 정답은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가 맞습니다. 한 사례로 A 의원에서 디아제팜 주사를 환자 여러 명에게 수년간 처방 투약하면서도 취급 보고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해마약은 마약이다. 정답은 한해마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코데원정, 코프정 같은 기침약에는 디하이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한해마약으로 구분되나 마약류가 아니므로 마약류 취급 및 취급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마약류의 취급 권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칭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부르며 하위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과 별표, 서식 등의 최신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마약류 적정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검색하면 시행일에 따른 최신 개정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등 서식을 제출할 때에도 최신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최신 개정 사항과 마약류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취급 보고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실에서는 최신 개정된 법령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급 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Q&A 게시판에서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신 개정된 법령뿐만 아니라 마약류 품목 정보와 마약류 취급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나 마약류의 구입처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이트 모두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는 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약류 취급자의 종류와 허가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법 4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하거나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취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때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중 보건소에서 지도관리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의 조제, 수수 및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약국 개설자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마약류 관리자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마약류 도매업자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근무와 동시에 마약류 취급업자가 되며 약사는 약국 개설과 동시에 마약류 소매업자가 됩니다. 그럼 마약류 취급자 허가와 지정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별지서식 제5호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병의원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 약사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 변경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사항이나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 마약류 취급자 허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원본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자의 변경이 자주 있는 경우에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나 지정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취급자 휴폐업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자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 또는 폐업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과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원본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 및 사망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의료기관에서는 원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마약류 원외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 근무의사는 마약류 취급자인가요? 정답은 네. 근무의사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맞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인가요? 정답은 아니요.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닙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약국 개설자를 말하므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의사 4명이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원내에서는 마약을 보유하지 않고 프로포폴만 투약하는데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정답은 마약 처방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4명인 의원에서 마약을 원내 또는 원외 처방하는 의사가 1명이라도 있다면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4명이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만 처방한다면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약국의 마약류 소매업자는 기관의 개설 허가 시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관청의 마약류 취급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가입하여 취급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부 마약류 취급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조제, 투약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므로 마약류 취급에 있어서 취급에 대한 기록과 보고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부 마약류 취급 보고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보고 시 주의사항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와 취급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의 시행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학술 연구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할 상세 취급 내역은 마약류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 성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취급보고의 주체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지정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마약류 취급자를 대신하여 업무 담당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고인명과 담당자명, 연락처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에 마약류 관리자가 있다면 마약류 관리자가 보고합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에서는 보고하고자 하는 마약류에 따라서 보고기한이 달라지므로 보고 대상과 보고기한을 구분하여 기한 내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에는 인체용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이 포함됩니다.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 의약품이 해당되며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한 취급 보고 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중점관리 및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 모두 동일하게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취급 보고기한의 보고의 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고기한에는 취급한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중점관리 마약류의 보고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점관리 마약류를 5월 3일에 취급하였다면 보고기한 종료일은 취급한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인 5월 15일입니다. 이때 휴일인 6일, 7일 토요일과 8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 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인 6월 2일 이내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 보고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관리 마약류를 5월 30일에 취급하였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6월 10일이 보고기한 종료일이 됩니다. 그런데 6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이 경우 6월 12일 월요일이 보고기한 종료일이 됩니다. 만약 보고 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인 6월 30일 이내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 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1조 마약류 취급 보고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 보고할 때 환자 식별번호와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1조 2항에 따라 환자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비급여 처방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보고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여권번호를 보고합니다. 그 외 주한미군, 신생아, 의식불명 응급환자, 복지시설 입소자는 각각 주한미군 식별번호, 무명남 무명녀, 복지시설 입소번호로 보고합니다. 단, 보고 시점에 환자 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워 기타 구분값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더라도 보고기한 내에 환자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병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처방 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 보고할 때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제 또는 투약 대상이 동물인 경우라면 동물의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합니다. 다음으로는 처방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발급자의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약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취급 보고해야 합니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일부 미기재는 업무정지 1개월, 전부 미기재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대상이 마약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소매업자의 처방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보고할 때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과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조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마약류 쇼핑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2024년 2월 9일 시행된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처방전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이거나 처방전에 의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조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되는 처방전이 있다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 거부 등으로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의 취급 및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 및 투약을 금지한다라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전 알림이 제도를 통해 해당 의사에게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 명령 이후에도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전체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은 3개 효능군과 4개 성분에 대해 고시되어 있습니다. 효능군에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한 조치 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성분으로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4개 성분에 대한 조치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 전에 조치 기준을 꼭 확인하여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사전 알림 및 통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유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과 3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가 과거 1년간 투약 조제받은 마약류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에는 펜타닐 정제와 펜타닐 패치제가 있습니다.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방법입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마약류 의료 쇼핑 정보망에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조회 전에 환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마약류 관리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 또는 병원장인 의사 중 한 명이 기관 대표 관리자로 가입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는 처방 시 팝업을 통해 투약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사 개별로 가입합니다. 회원 가입 완료 후에 처방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의 과거 처방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과거 1년간의 투약 일자, 약품명, 투약 수량, 투여일수 등의 처방 정보에 대해 확인한 후에 과다 또는 중복 처방이 확인된 경우라면 펜타닐 패치 또는 정제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30조에 따른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 가입은 모바일 인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 마지막으로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한 주요 행정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하거나 마약류 취급 내용을 미보고하는 경우,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지연 보고하는 경우 등은 각 기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로 수사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말하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가 아닌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말하며 업무정지 기간에는 마약류를 원해로 처방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는 마약류의 취급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의 판매 및 구입, 양도, 보관 및 저장, 사고 마약류의 처리와 마약류 폐기 및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약류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판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제26조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마약류 취급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그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해집니다. 다음은 마약류 구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마약류를 구입할 때는 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구입처를 구별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그럼 서초구 내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마약류를 구입할 때 구입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마약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약의 경우 마약류 제조업자에게서는 구입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시도에 제한 없이 마약류 제조업자나 마약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약류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의 양도는 양도하려는 마약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양도하려는 마약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유하던 마약류의 양도입니다. 영업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소유하던 마약류를 사용 중단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원소유자인 마약류 취급자에게 반품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원소유자에게 양도한 후에 양도 보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회수 대상 마약류의 양도입니다. 회수 대상 마약류도 보건소 승인 없이 원소유자에게 양도한 후에 양도 보고합니다. 세 번째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의 양도입니다. 마약류 도매상 등이 품목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사망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건소에 양도양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하던 마약류가 마약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소유하던 마약류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 예정에 있다면 폐업 전에 마약류 도매상 등에 소유하던 마약류를 양도양수하고 실물 재고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재고가 모두 영임을 확인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마약류를 양도양수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 제16조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마약류 나달의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달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류 취급자가 보유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에 나달의 반품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13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나달의 수수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서식 제33호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약류의 보관 및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의 보관과 저장 시설의 관리 소홀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약류의 저장 장소는 사무소 내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저장 시설은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며 잠금 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합니다. 세 번째,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나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 저장합니다. 다섯째,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손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폐기 대상 마약류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약 저장 예시입니다.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나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 저장합니다. 잠금 장치는 이중으로 된 문에 각각 잠금 장치가 있거나 혹은 같은 문의 열쇠와 번호키로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저장 예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잠금 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냉장고의 보관 온도를 준수하여 마약류의 변질 및 부패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별지 제24호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작성하고 기록한 점검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병동, 수술실, 응급실 등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장시설마다 점검부를 각각 비치해야 합니다. 마약류 저장 및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저장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저장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가해집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주 1회 이상 미점검, 거짓 작성, 미작성, 작성 후 미비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 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처분이 가해집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재고관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난 분실 및 보건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고관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마약류의 재고 수량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마약류가 변질이나 부패, 오염,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보유하는 마약류의 재고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하여 관리하고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사제 앰플처럼 파손의 우려가 있는 마약류는 완충제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등 취급에 주의합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보고한 후에는 림스의 보고 내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취급 보고한 내역과 실제로 취급하는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재고량 차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간의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전산 재고 수량 기준으로 감시 및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보고한 후 림스 전산 재고의 보고 내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의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가해집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인 처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마약류의 보관과 저장을 마무리하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냉장 보관 마약류는 잠금 장치가 달린 작은 보관함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약류는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보관한 냉장고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소형 냉장고는 벽면 등에 고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잠금 장치가 있는 벽장 안에 보관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원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보고를 하는 경우에 병원의 전산 재고와 실물 재고만 일치하면 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재고량 차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병원의 전산 재고량이 아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전산 재고량이 기준입니다. 취급 보고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미보고, 변경 미보고, 보고기한 초과, 재고 불일치 등은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연계보고 결과와 오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마약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마약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고 마약류란 아래의 세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마약류가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상실된 경우. 둘째, 마약류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셋째, 마약류가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부주의로 깨뜨렸거나 박스나 통을 개봉해보니 깨져 있거나 부족하게 들어있는 경우는 파손으로 인한 사고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에게 투여하고자 개봉하였으나 처방이 취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자 반납 사유의 사고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둔 마약류가 얼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됐거나 보관 중 변질되어 앰플 내 부유물이 있는 경우는 변질로 인한 사고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그럼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약류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보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마약인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해지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가해집니다.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의 발생 사유가 재해 상실과 도난 분실인 경우에는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재해 상실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재해 발생 증명서를 제출하고 도난 분실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합니다. 사고 마약류의 발생 사유가 파손이나 변질 부패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와 폐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증명 서류를 대신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별지서식 제25호 사고 마약류의 발생 보고서를 작성 시에는 사고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26호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 시에는 신청인 정보의 허가번호와 마약류 취급자 식별 번호를 기재하고 폐기 마약류의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폐기 사유를 기재합니다. 또한 폐기 공문을 수신할 팩스나 이메일을 기재한 후에 제출합니다. 그럼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 마약류가 발견되면 기한 내에 제출 서류와 폐기 마약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 폐기가 완료되면 마약류 취급자에게 폐기 완료 공문을 송부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공문의 폐기일을 참조하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폐기 보고합니다. 사고 마약류는 반드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를 자체 폐기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다음에는 마약류의 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폐기에는 보건소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와 자체 폐기하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와 재고관리 곤란 등의 폐기 마약류는 반드시 보건소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투약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 폐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 증거자료를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량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투약 조제 보고할 때 사용 후 폐기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보고 예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다졸람 주사 0.6앰플을 처방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및 투여한 후에 0.4앰플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제 보고할 때에 조제의 앰플 1개를 사용해 재고가 차감되었으므로 조제 수량을 1로 보고하고 투여량은 환자에게 투여한 0.6앰플로 보고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양은 0.4앰플이므로 사용 후 폐기량은 0.4앰플로 보고하고 0.4앰플은 자체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할 마약류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중화나 가수분해, 산화환원 및 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앰플이나 바이알에 물 또는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하는 방법이나 마약류의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바이알의 마약류를 꺼내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폐기 시에는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이 입회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해 폐기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합니다. 자체 폐기 후, 폐기 내역, 폐기 사진 등 증빙 자료는 법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약류 폐기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자체 폐기 근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마약류 자체 폐기 후 근거 자료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폐기 대상 마약류의 종류가 많아서 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폐기보고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폐기 대상 마약류가 너무 많은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수기로 작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재고에서 폐기할 마약류의 정보를 가져와서 별지서식 제26호 폐기신청서 양식으로 출력하여 보건소 제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폐기와 관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체 폐기 대상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투약 준비 중에 떨어뜨려 파손된 마약류는 자체 폐기해도 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파손된 마약류는 사고 마약류이므로 자체 폐기하면 안 됩니다. 사고 마약류도 보건소에 제출 전까지 법령에 따라 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마약 발생 보고 시에는 파손된 마약류도 주사기 등에 수습하고 주사기와 앰플을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약류 주사제 앰플 1개를 처방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려고 개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투약하지 않고 처방이 취소된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간주하여 자체 폐기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개봉되었으나 처방이 취소되어 투약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 폐기하면 안 됩니다. 환자반 남 마약류는 사고 마약류이므로 법 제12조에 따라 보건소에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았을 경우 이는 이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된 것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 폐기할 때 이를 함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약류 취급관리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분입니다.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질, 부패, 오염,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고 마약류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체 폐기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약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마약류 저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주일회의상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미작성, 미비치,
또는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 기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항에 따라 수사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취급 관리 관련 행정처분에서도 업무정지란 영업정지가 아닌 마약류의 취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다빈도 위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빈도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다빈도 위반 사례입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마약류의 조제, 투약, 원해 처방전 발급 등 마약류 관련 모든 업무정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원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 관련해서는 병원 프로그램과 실물 재고량은 일치했으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전산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시설 관련해서는 케타민 등 냉장 마약류를 보관한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와 폐기 대상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보관한 사례, 그리고 병동 비상마약을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파손된 사고 마약류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보건소 승인 없이 자체 폐기하여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자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미신고한 사례와 법령에 따른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소매업자의 다빈도 위반 사례입니다. 약국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처방전 중에 일부 조제약의 부족으로 처방전을 환자에게 돌려준 후 조제 기록 및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보고 내역을 취소하지 않아 보고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고 관련해서는 약국 프로그램과 실물 재고량은 일치하지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전산 재고량과 일치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시설 관련해서는 마약을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 이중 금고가 아닌 항정신성 의약품장에 같이 보관하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약국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를 폐기 신청하지 않거나 폐기 보고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반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계 보고 후에는 실물 재고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재고를 수시로 비교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오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도매업자의 다빈도 위반 사례입니다. 사고 마약류 관련해서 마약류 도매업자가 파손된 상태로 입고된 마약류 주사제를 불량의약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주소, 법인 명칭 등 마약류 도매업자의 변경사항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여부. 둘째,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셋째, 재고량의 일치. 넷째, 처방전 A하지 않은 마약류 사용. 다섯째,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여섯째, 마약류 도난 유출 방지 의무의 준수. 일곱째, 저장시설 점검부. 여덟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는 취급자만 보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마약류 취급 보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마약류 취급자의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하여 보고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법령상 보고인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 명이 함께 보고됩니다. 질문입니다. 병원 내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에 있는 비상마약류는 누가 취급 보고하나요? 정답은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마약류 관리자가 보고합니다.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보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상마약류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대신 보고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법령상 보고인명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명을 함께 보고합니다. 질문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마약을 동물에 투여할 경우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로 보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 중점관리 마약으로 보고합니다.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마약은 동물에 투여하더라도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동물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입니다. 질문입니다. 도매업체가 마약류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취급보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정답은 위탁한 도매업자입니다.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보고 의무는 위탁한 도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탁사에게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 보고인은 위탁사의 마약류 도매업자 대표이며 보고 담당자는 실제 보고한 수탁사의 업무 담당자로 보고됩니다. 단, 위탁사는 수탁사에게 위수탁 계정을 제공한 후 마약류 관리 및 취급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구입 보고한 정보가 거래업체인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보고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요? 정답은 거래한 판매업체와 구입한 마약류에 대한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잘못 보고한 취급자가 변경보고합니다. 질문입니다. 마약류 구입 시 거래업체에서 판매보고한 내역을 불러와 의약품의 일련번호 확인과 구입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정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서 판매보고를 하였다면 구입보고 시 화면에 있는 구입 대상 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구입한 마약류의 정보를 불러온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거래업체 및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라 모든 마약류 처방 내역을 의무로 확인해야 하나요? 정답은 모든 마약류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모든 마약류가 아닌 펜타닐 정제와 펜타닐 패치제 처방에 대해서만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마약류의 보고와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불량 마약류란 내용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포장된 의료용 마약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약국에서 마약류 패치를 조제하기 위해 최소 단위 포장 박스를 개봉하였는데 내용물 패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불량 마약이 발견되면 보건소에 불량 마약 보고서와 불량 마약류를 제출하고 폐기 보고 시에는 사유를 불량 마약으로 하여 보고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 자율 점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매년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으면 먼저 점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점검하도록 합니다.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 배너를 누르면 자율점검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로그인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마약류 취급자 자율점검의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 품목, 저장시설, 사고마약, 취급보고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고 원회 처방만 하는 경우에도 참여 대상입니다. 자율점검 미참여업소는 마약류 취급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이므로 기간 내에 점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보건소 마약류 취급 민원 업무 안내 및 마약류 관련 서식 안내입니다. 마약류 관련 민원 업무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약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련 서식은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제작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 의약업소 정보방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와 약국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를 열람 및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적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보건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